아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내가 저 어쏘가 돼야겠다. 근데 어떻게 됐지? 근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처음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퀄리티들이 꽤 이렇게 많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거는 디폴트고 거기서 또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은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렇죠. 인간관계, 그리고 맞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이제 스토리텔링과 눈치에서 온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자산운용이라고 이제 보통 금융 쪽에서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일단 뭐 탑3라고 정도만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안에서 펀드라는 한국어로는 재간접 투자 아니면 모태 펀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자산 운용사들과 펀드를 실사를 해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그 펀드를 인베스터로서 돈을 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 안에서 그 직급이랑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직급은 VP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한 지 한 6년 정도 됐고 VP의 역할은 한마디로 이제 또 이제 조금 그 매니저 그 포지션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 같은 게 들어오면 일을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다른 조금 이제 그 주니어한 그런 팀원 분들이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좀 이제 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팀장 정도 되는 직급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탑3 안에 드는 자산운용사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과가 사실 이게 진짜 매일 너무 다른데요. 보통은 펀드나 자산운용사들 하나 저희 실사를 해서 저희 이제 IC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에 내지 한 달 반 가끔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일 하는 것들은 한 6개 내지 7개 정도의 이런 실사를 매일매일 하고 그래서 아무튼 보통은 미팅 한 대여섯 시간 총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투자 메모 쓰고 그다음에 뭐 다른 팀들과 뭐 이메일 할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고서 보통은 애널리스트 처음 조인하면 한 9 to 한 11, 12까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한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소시에이트 되면 조금 더 줄어들고 지금 저는 하루에 한 10시간 내서 가끔 12시간 정도까지 일을 하는데 대충 뭐 그렇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펀드들을 실사를 하시는데 네. 혹시 그 주로 담당하시는 특정 업무가 있나요? 제가 주로 포커스 처음부터 했던 거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라 그래서 이제 이게 회사를 사고 파는 그런 펀드들 이제 그쪽이랑 그다음에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펀드인데 랜딩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하면 이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컴퍼니들한테 투자를 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PE 모델이 이제 레버리지라고 해서 굉장히 부채를 한 뭐 80% 정도까지 가끔 좀 심지어 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론을 껴서 본인들의 에코티를 최소한으로 푸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PE 펀드들한테 랜딩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펀드 말고도 다른 쪽도 저희가 많이 랜딩을 하는데 그리고 그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벤처 캐피탈 그리고 이제 그로스 에코리라 그래서 조금 더 신생 회사들인데 보통 저희가 보는 것들은 프리시드 정도부터 한 시리즈 한 C 내지 D 정도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VC들을 보는데 그래서 좀 한마디로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리고 좀 힘든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 이런 것도 몇 개 봤고 이게 정말 이쪽 그 펀드 마켓이 너무 다이나믹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분기에 하나씩은 무조건 새로운 종류의 투자 비익이 나오는 편이라 저도 이제 팀에서 나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하면은 되게 전반적으로 딜을 이해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힘들죠. 실사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이것도 저희 되게 많이 항상 좀 듣는 질문인데 일단 제 생각엔 보통 한 3개 정도 대충 보면 각이 어느 한 반 이상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매니지먼트 팀의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의 이 과거 경험이 뭐고 어떤 회사 출신이고
어떤 좀 굵직한 그런 딜들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좀 더 그런 좀 서비스 레벨의 어떤 분석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eference check. 그래서 저희 회사도 굉장히 이제 어쨌거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아주 방대하고 좋은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분들 아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 같은 회사에. 그럼 그냥 간단하게 뭐 혹시 이제 우리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하는 한 펀드 실사 중인데 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보통 이거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게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프라, 그러니까 총 회사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몇 명, 그다음에 어떤 벤더들을 쓰는가. 이제 그러면 그 벤더들이 우리가 잘 아나, 잘 모르면 이제 저희가 무조건 실수할 때 같이 이제 그 벤더들도 보통 콜을 같이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그 SEC랑 이제 여기 그 미국에 이제 그 정말 다양한 이제 그런 좀 금융 법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이슈들이 만약에 이제 보통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얘네가 그거를 처신을 했나. 그다음에 만약에 SEC가 들어와서 야 이거 너네 고쳐라고 했는데 얘네가 알아서 고칠게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고친 적이 뭐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고쳤는데 걔네가 와서 또 똑같은 말 했어. 사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왜냐면 그럼 너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도 못한 거네? 라고 거의 좀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정말 좀 되게 좀 다각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신생 펀드 매니저 입장으로 그렇게 트랙 레코드가 별로 없을 때 이제 펀드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자기를 어필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좀 일단 특히 이제 좀 처음에 비즈니스를 오픈한 펀드라고 하면 일단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전에 어떤 일을 했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저희도 정말 많은 신생 펀드를 보통 보는데, 이 전에 했던 게 만약에 뭐 어떤 또 좀 다른 비슷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 운용사 출신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데, 만약에 아니 이쪽 얘가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고 하면 진짜 나중에 가서 정말 탑인 펀드가 된다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는 조금 사실 저희로서는, 왜냐면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실사를 했고 이런 파인딩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뭐 일단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근데 왜 굳이 했어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저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트랙 레코드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grow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보통 말하면 되게 잘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답이 뭐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 다음에만 고려를 한 후에만 가능한 답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일단 굳이 또 하나 더 덧붙이면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느낌? 왜냐면 정말 이게 근데 느낌이 너무 조금 이제 좀 앱스트랙하고 되게 그런 건 있는데, 또 이제 저희가 되게 친한 친구들도 보면 사실 좀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라 비슷한 그런 사람의 느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금융도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정말 사실 제 생각에는 정말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실력은 엄청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회사의 문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문화가 만약에 저희가 문화가 무슨 뭐 BC라고 하면 F랑 G 정도의 문화가 있는 다른 회사랑 같이 뭔가 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가. 근데 그럼 이제 그 비슷하다라는 것에 대한 prerequisite도 되게 많은데,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얘네가 자라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문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실사를 하시면서 되게 네. 재밌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재밌는 거 있죠. 사실 하가 너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실사를 했던 그 펀드에서 이 펀드의 CFO 이분이 완전 이제 그 베테랑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지금 업계에서 한 28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사실 이제 저희 팀 말고 그룹 차원에서 또 이제 이분도 아는 사람도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가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는데 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게 한마디로 이제
근데 너무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거라서 좀 그런데 근데 또 이제 그 결혼에 관련된 좀 안 좋은 게 아무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또 파생돼서 또 막 또 다른 마우스 또 막 몇 개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펀드만 딱 따졌을 때는 뭐 큰 그런 게 아닌데 일단 저희가 요새는 이런 사람들도 또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애를 조금 먹어서 저희 그 법무팀이라던가 컴플라이언스 팀이라던가 뭐 이제 특히 이제 그쪽 분들이 이 사람이 과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로버스트한 팔리시고 뭐 이런 걸 다 갖추는 펀드 운용사라고 한들 이 사람이 정말 과연 적임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CFCCU 이제 그분한테 일단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혹시나 너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컴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게 이제 저도 사실 이게 또 이제 특히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퍼스널한 거이기 때문에 막 콜에 되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통은 정말 1대1로 해야 그나마 뭔가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라포를 정말 많이 빌드를 했고 그래서 거의 한 두세 번째 뭔가 이렇게 콜을 할 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 know where you guys are coming from 그리고 뭐 here's what I can say 등등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되게 좀 한 거 일주일 동안 딴 거 다 괜찮았는데 진짜 뭐 리턴도 그렇고 뭐 인프라 뭐 policy 막 무슨 뭐 벤더 너무 다 좋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사실 투자은행 쪽도 그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네. 전 15년도, 16년도쯤에 이제 되게 유명한 헬스케어 뱅커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혼 소송을 들어가면서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클라이언트들도 되게 곤란을 겪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정말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는 영상이 만약에 반응이 좋다 그럼 제가 좀 이런 걸 따로 뭐 해서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과 좋아요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처음에 자기 소개를 하실 때 되게 겸손하게 뭐 직급은 바이스 프레지던트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팀장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방금 이렇게 말했던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면은 이게 꼭 실사나 이런 애널리티컬이나 테크니컬한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게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그래도 그런 곳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네. 보통 뭐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어렸을 때 항상 회사에서 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쵸, 좀 맞아요. 놓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지금 보셨을 때 되돌아봤을 때 아니면 이제 어린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일 외적으로 이런 것도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든 생각이 특히 좀 금융 쪽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스몰톡이라는 그 스킬이 특히 좀 이제 조금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튼 좀 이런 쪽을 잘 못하는 특히 이제 그 아시안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거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재밌게 해줄까. 근데 그게 당연히 뭐 광대 그런 것보다도 드립을 치는데 사실 저희 주위도 되게 얘가 어떻게 이런 드립을 이렇게 아주 찰지게 딱 그 적재적소에 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순간순간에 좀 한 막 0. 몇 초 안에 좀 이제 그 판가름이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서 다행히 저의 커리어에 굉장히 많은 사실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일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성향 파악하는 거. 또 특히 이제 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아시아 컬처에서도 조금 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 두루뭉술하게는 뭐 people skill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더 좀 reading between the lines 그다음에 좀 reading the room, knowing how the other person would react to whatever I'm doing to him or her, 좀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정말 상대방을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성격과 나의 스타일에 또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팀, 그 사람들에 맞게끔 다 테일러 메이드로 딱 해서 좀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텔링이랑 그 눈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때 그 맞아요. reading between the lines가 정말 정말 되게 밸류어블 스킬이라고 느끼는데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시면 유학을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다니시고 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오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런 특별한 전환점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왜냐면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다 마치고 온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가서 스몰톡을 하고 그 심지어 맞아요. 그 문화도 그 힘들어요. 미묘하고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드립을 친다고 해서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처음에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내가 이런 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그런 이벤트 말씀하시는 그쵸. 아니면 뭔가요? 원래 처음에 이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네, 네. 나는 약간 미국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랑 드립을 치고 이렇게 네. 친해지고 놀아야지라는 생각이었나요? 아니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필요한가 해서 노력을 하신 이걸 처음 제가 한 거는 처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당연히 이제 와서 바로 이렇게 좀 느끼긴 했는데 근데 뭐 잘 이제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는 보통 그래도 좀 다른 한국 분들이랑 같이 다 문화가 비슷하니까 또 이제 그 프렌그룹도 보통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놀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좀 중간중간에 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뭐 그룹끼리 이렇게 다른 인종과 이제 그렇게 같이 무언가를 할 때 그때 느끼긴 했어요. 내 앞으로의 밥줄에 좀 그 정도까지 레벨로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일한 다음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지금 회사 있기 전에 이 전에 회사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제가 못 느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회사는 정말 좀 사실 좀 컷트로트하고 근데 그래도 you basically eat what you hunt for, I think.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제 정말 피 튀기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처음에 아마 제가 첫 반년 동안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그래서 그 3년차 애널리스트로 딱 이제 지금 팀에 갔는데 이게 아마 첫 주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이제 우리 그 가장 좀 한마디로 짬이 높은 그 VP들이었고 이제 그 바깥으로 올수록 이제 그 이렇게 주니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VP들이 뷰가 제일 좋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강가뷰인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좀 어쏘들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이제 의자를 툭툭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막 한 2, 3주 정도 뒤에 그 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다 뭔가 끝낸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제가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처음에는. 얘가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에 이제 되게 중요한 일 그거 빨리 뭔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VP 한 명한테 너가 가장 마음에 드는 애 해서 이걸 기한 앞으로 somehow make it happen.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일하기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을 풀하는 걸 제가 그걸 아무튼 처음에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물론 모두가 이거를 알아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뇌리에 세게 박혀서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내가 저 어쏘가 돼야겠다. 근데 어떻게 됐지? 근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처음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퀄리티들이 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하다가 당연히 뭐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는 당연히 근데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원래 항상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잘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거는 디폴트고 거기서 또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은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쵸. 인간관계 그리고 맞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이제 스토리텔링과 눈치에서 온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역시 정리가 거의 완벽하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엄청 큰 알파라는 거. 정말 큰 알파. 이거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물론 이제 그게 제일 그러니까 첫 스텝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다음에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다. 왜냐면 사실 거의 다 실력이 애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너무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 펀드 펀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혹시 어떻게 이쪽 일에 들어오셨는지 인터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어떤 레벨이냐에 따라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대학교 때부터 자산운용 쪽을 내가 타겟팅해서 서머 인턴십을 구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현재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클럽 활동,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프래터니티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좀 물어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그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있나,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러면 막 뭐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무슨 private equity versus 무슨 뭐 hedge fund, 그러면 뭐 P는 이거고 hedge fund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좀 하이 레벨로의 그런 지식을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behavior, 그래서 이제 막 뭐 walk me through a situation where you had to 뭐 resolve a conflict, 정말 정말 그 단골 질문인데 이제 뭐 이런 것들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가 정말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딱 답을 따다닥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서머 인턴을 딴 곳에서 하고 애널리스트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가 이제 그럼 너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서머 인턴십 이제 그런 거에 그래서 뭐 거기 너의 역할이 뭐였고 어떤 비즈니스였고, 그럼 너가 오케이 그럼 다 이제 그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럼 너가 왜 그거 말고 이걸 왜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또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럼 기본적으로 1년 더 위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인더스트리 너리지가 아무래도 이제 있을 거라는 그런 또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당연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처럼 다른 데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하면 뭐 비슷한 맥락인데 너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하던 간에 그 설명에 따라서 또 팔로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게 그 비즈니스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있던 그때 뱅크에서 금융위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인데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제 그 MBS라 그래서 이게 저희 그 밸런스 시트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offload를 해야 되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거를 저희 그 매니지먼트가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한테 이렇게 처음에 물어본 다음에 얘네가 다 각자 말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냥 이제 저희 그룹이 그 쿼니티티브하게 모델링도 하고 뭐 프레임워크 짜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야 그냥 한번 그러면 너네가 들어가서 한번 싹 봐봐라고 해서 처음에 일단 그 비즈니스 이제 그 그룹들이랑 미팅을 쫙 한번 하고,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프로덕트고 왜 이걸 그때 했었고 이런 거 컨텍스트를 다 좀 이렇게 개설한 다음에 그러면 based on these rationale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짜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떤 항목에 어떤 리스크를 하고 뭐 웨이트가 뭔가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아무튼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했던 게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당시 때 그 매니지먼트한테 이런 거를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현재 회사에 지원했을 때 이제 이런 거에서 제가 말을 하니까 굉장히 딥하게 물어보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모델을 썼고 왜 썼고, 그러면 뭐 이 웨이트가 만약 너가 뭐 이 모델에서 막 뭐 7%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이 똑같은 이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그 웨이트가 바뀌느냐 등 뭐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거 물어봐서 그래서 정말 내가 내가 준비했던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얘네 진짜 그냥 거의 좀 나를 잡았구만 했는데, 근데 뭐 이제 다행히 이제 저도 이제 그 일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었어서 뭐 다 못한 질문은 당연히 없어서 이제 그렇게 오빠가 당연히 나왔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면 좀 내가 현재 그 속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 바뀌지만, 그러면 너가 현재 그 경험, 너의 현재 지금 현 상황에서 너가 우리한테 관심 있는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너가 애달 수 있는 그런 밸류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남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이거 좀 뭐 신선한데, 그리고 좀 너가 지금 방금 그런 거 다 말을 해서 이해가 된다. 딱 정확히 딱 그걸 딱 그 마침표를 찍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또 이거 그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인터뷰할 때 많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서들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일부러 하는 질문이 지금 이제 지원하라는 친구가 사실 답변을 하기 살짝 힘들 만한 질문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첫째로 솔직하게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잘 모르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머리를 써서 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조언을 해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만약에 또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그 댓글창에 조금 이렇게 남겨주시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마 안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 호스트 분께서 조금 답변을 잘 하지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산운용사 그리고 네. 그 안에 펀드 펀스 팀 안에서 일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되게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장점은 일단 정말 많은 펀드의 종류와 에셋 클래스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저희 그룹이 하는 게 일단 에셋 클래스마다 봤을 때는 프라이빗 에퀴티, 헤지 펀드, 그다음에 부동산, 크레딧, 임팩트, 뭐 ESG라고 하죠 보통은.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리고 롱 온리라고 해서 그냥 일반 그 ETF 같은 것들인데 근데 이제 조금 섹터 ETF도 되게 많고 뭐 액티브하게 매니지하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게 대체 투자 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거의 손대지 않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좀 익스포저 와이즈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그 포트폴리오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그 아래에 이제 그 언더라인 이제 그 운용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폴트폴리오 직접 한번 좀 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거는 안 된다. 물론 당연히 저희가 매 분기마다 이제 그 인베스터 리포트를 받고 이제 거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사실 이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뭔가 데이투데이는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 또 이게 어떤 정보가 저희한테 오는지는 사실 이제 그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정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아무튼 그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아마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반대로 말하면 두루두루 여기저기 흥미가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약간 탑 클래스 운용사들을 그렇죠. 네네. 정말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딱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는 좀 하자면 정말 주니어한 입장에서부터 정말 많은 그 운용사들의 이제 그 C레벨, COO, CFO, CCO, 뭐 CTO, CISO 뭐 등등 뭐또 가끔 파운더도 저희가 만나니까 이제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가 그다음 또 이런 회사를 왜 처음에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좀 필로소피가 뭐고 그런 것들을 정말 사실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뱅킹이라든지 다른 데 있으면 그렇게 좀 저희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들 만나기는 조금 힘들긴 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저희 팀에서 그래서 좀 피칭을 할 때 채용 이벤트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좀 되게 또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외고를 졸업하시고 네.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네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항상 이렇게 그 오늘 인터뷰에서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한국에만 좀 뭔가 있기에는 너무 글로벌한.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뭐 느낌이 이제 저희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이게 항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이랬는데 좀 보시더니 너는 한국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또 한국에서 사실 좀 이렇게 그 대성할 사람들은 정말 그냥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이 그 엉덩이 파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정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근데 너는 뭔가 조금 더 그러니까 너가 한국에서 너가 딱히 안 된다라는 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뭔가 너한테 빛이 나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미국에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그 밴쿠버에서 2년 동안 유학생을 했는데 또 이제 그때 특히 그 이제 밴쿠버에서 완전 유학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 많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캐나다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았고 거기 친구들이랑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당연히 그또 해외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 또 완전 이제 그 형도 잘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외국 완전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민사고부터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사실 그때 완전 제가 그 대치 퀴즈 한 아마 1세대 1.5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빡세게 가서 또 했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외국 유학반으로 딱 들어가서 그럼 나는 이제 나의 앞으로 미래는 미국에서 최대한 잘 거기 가서 좋은 학점 받고 그래서 뭐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뉴욕에 와서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대학 고를 때는 제가 원래부터 조금 이제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도 했고 그러면 사실 이제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거의 다 할 텐데 돈을 어쨌거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보자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특히 이제 좀 남자라고 하면 좀 완전 특히 이제 그 드라이브가 정말 센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절대 이제 그 이쿠에이션에서 이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사업 아니면 금융이다. 보통은 물론 이제 뭐그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뭐 지금 조금 다르긴 한데 그다음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금융으로 가자. 그러면 금융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뭐야?라고 했을 때 뭐 그래서 몇 개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행히 잘 돼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쭉 한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계기 이런 거는 딱히 없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좀 무르듯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뉴욕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네. 이제 뉴욕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사실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여행 뭐 이민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결이 이게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와서도 또 이렇게 새로운 거를 갑자기 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는 그런 맛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긴 하시되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왜냐면 아마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신다라고 한들 여기 와서 또 이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의 그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민이라고 하면 한 가지 글쎄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욕이 굉장히 좀 각박하잖아요. 정말 그 경쟁 정말 그 이제 그 경쟁사의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정말 그 전 세계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내가 가서 이걸 정말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거. 한국은 일단 어쨌거나 되게 좀 그 이제는 되게 많이 오픈이 돼서 좀 이제 그 비한국인 분도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Empire State of Mind 막 그것도 그런 노래도 듣고 막 뉴욕 막 이러고 막 정말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좀 그 바이브런트한 면만 사람들이 보통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당연하게 이제 그 등잔빛이 가장 어두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면도 근데 그 어두운 부분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적응을 못하면 그런 리스크도 일단은 알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너무 좀 구임했나요 혹시? 제가 아니요. 그렇게 좀 그렇게 들려드는 건 아니긴 했는데 굉장히 좋고 현실적인 말씀 같아요. 왜냐면 사실 주변에도 보면 아이러니하게 뉴욕같이 큰 도시에서 정말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진짜 많죠.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그 뉴욕에 한 1년 정도만 살아보신 분들이면 정말 아마 거의 100%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일단 이렇게 그래도 오늘 최대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 만약에 또 이제 그 반응이 좋으면 또 언제든지 저는 다시 여기 다시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때도 한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